일단 오늘 제가 그 강의할 파트는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되는 실전 경매와 이제 매수 신청 등록하는 절차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부산에 법원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두 군데요? 세 군데요? 세 군데 어디 있을까요? 네네, 세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산 법원 본원 앞에 지금 중개랑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업무하고 있고요. 요새 경기가 어떤가요? 안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기 안 좋지만 중개를 하시면서 저희는 이제 경매까지 같이 하시면 또 양쪽으로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저하고 오늘하고 모레 해가지고 6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사실 이렇게 우리 책자에 자료 받으신 거 있죠? 그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쫓아오시고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하고 이제 또 같이 질문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름은 양수전입니다. 네, 우리 산전수전 겪었다고 하는 양수전. 저 지금 정말 20대 때 시작해가지고 저는 바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작하실 거면 저랑 같은 마음으로 이제 좀 시작을 하셔가지고, 요즘에는 너무 그냥 부동산 한다 하면은 그냥 인터넷만 보면 되지 뭐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도 다른 교수님들 강의도 들어보셨겠지만 항상 임장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꼭 내가 해봐야지 그 경험을 남들한테도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 1강에 보시면 경매 용어 및 진행 절차 있죠? 그거 한번 펼쳐 보실래요? 네. 저희가 일단 경매하면은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다, 그쵸? 그러면 만약에 내가 중개사무소를 열었는데 손님이 지나가다가 벽보 있죠, 벽보. 거기서 파닥파닥거리는 전단지를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무슨 물건이 나왔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세요. 일단 오세요. 그럼 오세요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물건이 뭔지를 그쵸, 찾아보셔야 되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경매를 할 거면 즐겨찾기 하셔서 보셔야 되는 사이트가 여기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예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네이버에서 대법원 경매 찍으시면 이렇게 대법원 경매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 경매 물건 이렇게 있어요. 경매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경매 사건 검색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법원이 쫙 있죠. 그러면 저희는 부산에 있는 법원, 지방법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중에서 지방법원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고 18타경에 몇 번을 해볼까요? 오늘 그 잠금 친 게 있어서 창원법원 물건으로 해볼게요. 창원법원에서 이렇게 사건 번호를 찍으시면, 그러면 손님이 사건 번호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옆집에 사시는 분이 우리 집이 경매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등기부등본 때 보시면 임의경매, 강제경매 해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 법원에 들어가서 주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제가 나중에 수업할 때 볼 유료 사이트, 굿옥션이나 지지옥션, 뭐 스피드옥션, 인포케어 등 유료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검색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유료 사이트를 보시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신뢰하셔야 되는 거는 대법원 경매 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사건이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2018타경 106032 이게 사건 번호예요. 이게 사건 번호.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 검색한다고요? 어디서 검색한다고요? 대법원 경매에서 요거 사건 번호를 검색한다, 그쵸? 그러면 18타경은 뭐냐면 18년도에 접수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17타경이면 17년도에 이 사건이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또 보셔야 될 상황은 사건명에 임의경매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아까 제가 또 무슨 경매 있다 그랬죠? 강제 경매. 임의 경매랑 강제 경매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매가 뭔가요? 경매가. 우리 일반 매매는 내가 받고 싶은 금액에 내놓고, 그쵸? 매도인이 내놓고 사고 싶은 사람이 사시는 거죠. 근데 집을 다 보고 사시죠. 근데 경매는요? 경매는 나온 집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시세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 입찰을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매의 종류에는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2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시면서 대출 얼마 받아요? 몇 프로 받나요? 보통 지금 우리 부산은 조정지역이 있죠. 조정지역이랑 아닌 지역이랑 달라요. 근데 조정지역 아닌 데는 70%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억 4천 대출이 된다, 그쵸? 그러면은 1억 4천 대출을 하면 은행에서 뭘 설정하나요? 근저당 설정하죠. 그러면 근저당 이렇게 잡혀요, 등기부상에. 그러면 여기 1억 4천 대출하면 1억 4천이라고 표시가 되나요? 130%. 130% 그럼 얼마예요? 1억 8,200. 맞아요. 맞겠지? 재산인데 맞겠지 하면 안 돼요. 우리 다 핸드폰 계산기를 열어 놓으시고 보통 1금 요건에서는 120% 잡아요. 채권 최고를. 그러면 채권 최고해서 1억 8,800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빌린 돈은 1억 4천이지만 채권 최고는 1억 8,800을 잡아놔요.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에 이 1045 아파트에 내가 이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이사를 갈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에 전세를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전세 들어오시는 분이 다 전세권 설정하나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을 하면 요거는 등기부상에 나타나나요? 안 나나요? 나타나죠. 그럼 담보권이다, 그쵸? 근데 만약에 전세권 설정을 안 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분 있죠? 그러면 요 사람들은 나타나나요? 등기부에? 예, 아니요. 요거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근데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안전할까요? 어느 게 안전할까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일단 등기부상의 순위로는 근저당 다음에 2순위다, 그쵸? 그러면 이 원금이랑 5천만 원 더하면 1억 9천이다, 그쵸? 그러면 집값을 초과 안 하네요. 그러면 혹시나 넘어가더라도 순위상으로 나한테 떨어질 수가 있겠다, 그쵸? 근데 만약에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했는데 전세권 설정을 안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시마다 다른 네. 하는 금액이 그 금액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보셨죠? 네. 그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요거는 담보권이고 그쵸? 요건 담보권이 아니다,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2년 임대차를 했는데 주인이 나 이사 나갈 건데 2년 만기 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죠, 주인한테. 재계약 안 할 건데 나 이사 나갈 거니까 5천만 원 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주인이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면 이 전세권 설정하신 분이 경매 넣을 수 있을까요?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실행으로 경매를 넣는가요? 전세권 설정돼 있는 담보권으로 넣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임의경매가 되는 거예요. 담보권으로. 그러면 또 여기서 보면 근저당 있죠. 은행에서는 처음에는 대출 기분 좋게 해줬는데 3개월, 6개월 연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이 사람 안 되겠다 싶어서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요것도 뭐예요? 근저당. 담보권이죠. 그러면 요것도 임의경매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은요? 전입신고만 한 사람은? 전입신고만 한 사람은 경매 못 넣나요?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해서. 강제 경매로.
네. 이 사람들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으면 일단은 담보권이 없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 돈을 안 주면 내용증명 보내고, 그쵸? 그렇게 하고 임차권 등기 설정하면은 그거는 등기부상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그거는 전입을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세입자가 아니라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서 요거를 토대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데 이게 이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강제 경매. 그러면 임의 경매는 요약하면 무슨 경매?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강제 경매는요, 판결문 받아서 진행하는 경매다, 그쵸? 요렇게 일단은 기억하시면 되세요. 구분되시죠? 근저당은 임의 경매, 전세권 임의 경매. 요거는 채권인데 요렇게 판결문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거는 강제 경매. 그러면 어느 게 더 빨리 진행될까요? 임의 경매가 담보권이 있으니까, 그쵸? 바로 송달만 되면 진행이 되고, 강제 경매는 판결문까지 받으려고 하면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두 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경매에서 그 맨 앞에 보시면 절차 있죠? 절차를 보시면 처음에 경매가 신청이 돼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나서 접수가 되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신청 종기일 이후에 매각 기일이 지정이 돼요. 그리고 매각이 실시되고 뒤에 절차들이 쫙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보실 거는 여기 임의 경매라 나온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밑에 청구 금액이 있어요. 요 청구 금액이 소액인지 아니면 큰지 요거를 보셔야 되고, 왜 보셔야 되느냐면 우리 경매는 내가 낙찰 받았다고 해서 바로 내게 아니에요. 잔금 납부를 하셔야지 내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상으로 언제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 거고,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있죠. 요거는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예요. 2018년 11월 28일 요 날짜까지는 여기에 이해관계인이신 돈 받으실 분들, 돈 받으실 채권자분들과 세입자분들한테 서류가 가면 이 기한 안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하시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당 요구 종기를 우리가 보다 보면 유료 사이트에는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10일 전이 요렇게 나와요. 2000에 50세입자. 그러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신청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 있는 배당 있죠. 이 사건에서 아까 배당 요구 종기일로 보면 11월 28일이죠. 그러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했다, 그쵸? 이후에. 근데 요럴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는 유료 사이트에는 배당 신청을 했으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근저당보다 더 먼저 돈을 다 받아가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인 거예요. 이후에. 그러면 이거는 배당에서 제외가 돼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사람이 후순위면 상관이 없어요. 근저당보다 뒤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저당보다 앞에 있는 선순위일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신 대항력 있는 세입자, 그게 선순위 세입자거든요. 그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 2천을 물려줘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찰받은 금액 외적으로 플러스 2천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 요구 신청을 했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입찰을 들어가서 이 사람도 입찰에 참여해서 1등으로 낙찰이 돼야지 이 집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잔금을 치면.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집에 살아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새 집이고 너무 괜찮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이 선순위죠. 선순위고 이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는 원래는 경쟁해서 받으셔야 되는데 배당 기한 안에 배당 요구 신청하신 거를 철회하시면 돼요. 철회. 나 이거 배당 신청한 거 알아보니까 나 이거 대항력으로 버틸래 라고 해서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취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도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건에 2천만 원을 인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2천만 원 인수해야 되면 시세보다 떨어져야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계속 유찰이 되겠죠. 그러면 본인 혼자 들어가서 낙찰 싸게 받고 상계 처리해서 잔금 내고 소유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순위일 경우에는 본인이 이게 마음에 들면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배당 요구 신청도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하셔야 되고 철회도 요 기간 안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월 달에 시험 치시죠? 네,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물건 상세조에 있고 물건 매각 명세서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지금 기일 내역이 나오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3월 15일 매각기일인데 유찰. 그러면 우리 유찰은 무슨 말일까요? 한 명도 안 들어와서 20% 또 유찰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낙찰은 1등으로 받으신 거다. 그쵸? 입찰은요? 내가 그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들어가고 싶어서 참여하는 거. 그래서 간혹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손님들이 그거 유찰된 물건요, 낙찰된 물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낙찰이 1등 된 거다. 그쵸? 근데 그거를 또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어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3월 15일 유찰돼서 4월 15일 날 매각이 됐어요. 그러면 한 번 유찰이 되면 보통 한 달 터울이에요. 한 달 터울인데 3월 15일 날 감정가 100%. 100%예요. 아무도 안 들어왔죠? 그러면 20% 유찰된 금액으로 한 달 뒤에 4월 15일 날 입찰, 인항 이제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받았죠? 2억 4,356만 8천 원. 요 금액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통상 7일 후 요때 뭐가 떨어지냐면 매각 허가가 있어요. 그리고 7일 후 이 허가에 대한 확정이 나고요. 그리고 통상 2주에서 3주 잔금 지급 기한이. 그러면 요거는 5월 23일까지 줬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이날 낙찰된 날짜부터 잔금 기한일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이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잔금 납부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허가? 네, 허가 확정. 그러면 일주일이면 2주 후다. 그쵸? 그러면 2주 후 요때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요 기간 안에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5월 7일 날 잔금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4월 29일 날 잔금 납부를 하셔도 되고 5월 7일 날 하셔도 되고 5월 23일 날 하셔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출이 될 줄 알았는데 대출이 안 돼서 10%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내가 6월 10일 날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날 돈을 내면 잔금 지급 기한 이후죠. 잔금기일 이후죠. 그럼 이때 돈 받아줄까요? 법원에서? 잔금 납부하는 거를? 받아줘요? 그냥 받아줄까요? 이자 내고. 이자가 몇 프로죠? 연 15%. 세요. 근데 이거를 일자 계산해서 내는 거예요. 일자 계산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연체를 안 하셔야 되겠죠? 안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통상 한 달 후 배당일 이렇게 잡히거든요. 이 배당일은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경매가 진행하기 전에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 신청하신 채권자들 있죠. 이날 돈을 주는 날이에요. 그러면 통상 경매가 얼마나 걸리죠? 배당일까지? 2달 정도 걸린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살고 계신 분을 내보내는 명도 절차까지도 2달에서 2달 반 정도 안에 해결하셔야지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4개월, 5개월 끌었다. 그러면 손님이 짜증내시겠죠. 지금 해결 안 하고 뭐 하고 있노?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손님한테는 2주 후부터는 잔금 납부가 가능하시고 그 이후에는 내시면 연체이자가 붙습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날 내가 입찰을 들어갔는데 5명이 들어왔는데 이 밑에 5명 중에서 1등은 1명이죠. 그러면 4명은 떨어지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물건에서 여기 보시면 밑에 차순위 금액에서 2억 3,208만 원 떠 있거든요. 2억 3,208만 원. 이 사람은 2등은 하셨지만 우리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차순위 신고 들어보셨어요? 차순위 신고. 그거는 요 2등이 할 수 있나요?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돼요. 그러면 2등만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차순위 신고 조건이 있어요. 차순위 신고는요, 최고 낙찰 대신 최고가 있죠? 최고가 금액에서 최저 입찰 보증금 10% 금액을 뺀 금액 이상, 뺀 금액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사람이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지금 최저 금액이 얼마예요? 2억 2,400이면은 2,240만 원. 우리가 입찰하시는 날에는 내가 쓰고 싶은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가의 10% 보증금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2억 4,356만 8,900원에서 2,240만 원을 뺀 금액 이상이 되시면 차순위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근데 차순위 신고는 만약에 이 사람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하면 이 사람은 잔금 납부를 할 때 이 금액을 내야 할까요? 이 금액을 내야 할까요? 본인 거. 이 사람이 1등한 금액인데 아니에요. 본인 거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우리 입찰하실 때는 최저가의 10%라고 말씀드렸어요. 10%고 본인이 차순위 신고를 했으면 차순위 신고한 본인 금액으로 잔금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유리하다, 그쵸? 그거는 이 사람이 잔금 납부 기한일까지 돈을 안 냈을 때인데 이 사람이 차순위 신고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날 당일날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차순위 신고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드셔야 돼요. 근데 그게 사건 번호가 넘어가기 전에 얘기하셔야 되고 그 대신 이 사람이 걸었던 10% 금액 있죠. 그것도 못 찾아가세요. 못 찾아가고 한 달 동안은 법원에다가 보관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2주가 지났는데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손님이 다른 거 하고 싶다고 나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보증금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돈 찾으러 가면은 돈 안 돌려줘요. 법원에서는 요 기한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면 찾아가시라고 하는데 그때 이자가 몇천 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순위 신고가 만약에 돼 있는 물건이면 아까 6월 10일 날 잔금 기한일 이후에 잔금 납부 하시는 분은 저 때는 차순위 신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체하시면은 보증금 몰수 당할 수도 있어요.
차순위 신고 들어온 물건은. 그래서 그날 차순위 신고를 한 물건인지 안 한 물건인지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게 법원에 가시면 차순위 신고도 물어보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뭘까요? 공유자한테 우선 살 수 있는 신청을 주는 거다, 그쵸?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단독으로 혼자 돼 있는 것도 있지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물건도 있죠. 그러면은 요 사람 때문에 요 물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A 때문에 나왔는데 B는 억울하죠. 그러면은 B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B는 똑같이 입찰 들어가실 때도 최저 가격 10% 보증금 들고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 보통 수표 한 장 끊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만약에 잡겠다 하시면은 10% 보증금 수표는 들고 가시고 입찰표는 작성해 놓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 물건에 아무도 안 들어오면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내가 단독으로 사와야 되죠. 근데 만약에 아무도 안 들어왔다, 확인이 되죠? 그러면은 유찰되면 다음 달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20% 다운돼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미리 신청해 놓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경매계에다가 서류를 미리 신청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해놨는데 요거를 자꾸 남발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예 못 들어오니까 회방 놓잖아, 그쵸? 그래서 1회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안 넣고 입찰하는 당일날 가서 이 물건에 참여했다 안 했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이러면은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겠습니다라고 요것도 사건 번호가 끝나기 전에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입찰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1등이 낙찰된 금액으로 사셔야 돼요. 1등이 낙찰된 금액으로 사셔야 되고, 제가 보증금 은행 가서 찾아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은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요거 보증금 챙겨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배당일 있죠, 배당일. 지금 용어부터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라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잔금 지급기한일 있고 배당일. 요날 돈을 받아야 되는 세입자다. 아까 2천에 50만 원 세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2천만 원, 나는 최우선에서 무조건 되는 줄 알고 이날 갔더니 배당 금액이 1,500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작죠? 근데 이거를 당일날 가서 확인하시면 황당하잖아, 그쵸? 근데 내가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 때문에. 그러면 배당 금액은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3일 전에 확인이 돼요. 그러면 6월 22일 날 경매계로 전화를 하시면 내가 배당금이 얼마인지, 2천만 원이 확정인지 1,500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 경매계에서는, 아니면은 직접 가셔도 상관없어요. 앞에 배당표가 다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3일 전에 확인을 해서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저희 손님이 매수 신청을 맡겨가지고 권리분석상 돈을 받아가는 세입자라서 협의가 다 됐어요. 그래서 배당하는 날, 이날 돈 받고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데, 이때 우리가 배당일날 이 사람이 돈을 받으려고 하면 낙찰자의 인감증명이랑 인감도장이 있어야 돼요. 인감도장이 명도 확인서에 찍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서류를 들고 가야지 이 돈을 배당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금액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내가 생각했던 500이 지금 어디론가 붕 떴다, 그쵸? 그러면은 배당 2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중단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나가기로 했던 사람이 나갈까요? 돈 받을 때까지 안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3일 전에 체크를 하시고, 웬만하면 배당일 하루 전날이나 당일날 아침까지는 이사를 나가도록 조율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7월 5일 날 돼야지 한 열흘 있다가 나간다. 근데 배당일 날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줘요. 이 배당일 날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이 배당일 날 3일 전에 확정만 되면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안 가시면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니라 법원에 공탁계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낙찰받은 손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사를 안 나갔는데 돈을 다 찾아가 버리면 불안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항상 동시행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열흘 정도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일단 이날 나가는 날 우리가 서류를 줄 테니까 돈을 받아 가시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요날 가가지고 명도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비용 정도를 빼놓고 돈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시던지. 그쵸? 근데 동시행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날 돈을 받아야지 이사 들어가는 짐에 보증금도 걸고 나머지 잔금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땡겨가지고 요 날은 나가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처럼 요 사람 있죠. 5월 7일. 오늘 잔금 납부했어요. 그러면은 오늘로부터 한 달 있다가 6월 7일 날 배당일이 잡히느냐? 아니에요. 마지막 기한일 있죠. 5월 23일. 요 기준으로 한 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날 4월 15일 날 진행한 사건들이요.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15건이 낙찰이 됐으면 같은 경매계에서 요 절차대로 똑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 기한 안에 돈 들어온 거 확인하고 채권자들 요때 동시에 다 배당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요 사람처럼 만약에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럴 경우에는 이날 꼭 가셔야 돼요. 꼭 가셔야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못 가시면은 대리인을 보내서 인감증명하고 위임장을 주셔가지고 소재기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자기 사건 번호 지나고 나서 이의 신청하는 건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그날 돈 받으러 오시는 채권자들 있죠. 있는 데에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손님이 돈 받을 때 요거 서류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 있죠. 요거랑 돈 받는 거 하고 같은 날짜에 웬만하면 주고받고 동시에 다 하실 수 있도록. 이거는 명도 하시다 보면요. 날짜 때문에 되게 많이 부딪히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오시겠어요? 제가 말이 빠른가요? 표정이 다들 안 좋으셔가지고 이게 지금 뭔 소리고 하는 표정이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건 송달 내역에 보면요. 만약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배당 요구 종기란에 여기 배당 요구 신청했는지 제출돼 있으면 날짜가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5월 7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 그 다음에 매술 신청인, 완납 명세서 해가지고 이게 다 서류가 접수가 됐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잔금 납부가 되면 살고 있는 사람한테 뭐 해야 될까요? 이사 나가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그게 명도예요, 명도. 이제 명도가 시작되는데 명도 절차에서 이제 인도 명령이라고 우리가 잔금 납부를 하시면서 법무사에다가 인도 명령 신청도 같이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